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고령사회와 시니어 트렌드를 연구하는 김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영입니다. 네, 박재현 아나운서,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령자 돌봄 제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보험.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예, 아주 네. 길어요.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하나씩 찬찬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지난 시간에는 시설 급여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너무 이론적인 부분만 있어서 맞아요. 한 편 따로 나눠가지고 이제 비용 어떻게 본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냐, 또 머니가 중요한 부분 중요합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설급여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정현철 에덴 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에덴 노인 전문 요양센터 원장 정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시설급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시설을 이용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쉽게 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뭐 등급에 따라서 식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지만은 한 70만 원 내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예. 네. 그러면은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지원을 받을 때 그 부담에서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는 겁니까?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만들 때 그 재원을 이 세 가지로 구분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보험료에서 60% 정도 부담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20%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국가가 부담하는, 그렇게 해서 100%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게 기본 이 장기 요양보험의 재원의 세팅입니다. 네. 예. 그런데 점점 이제 운영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차등을 뒀어요. 그래서 20%를 부담하는 분들이 있거나 또는 12%, 8%,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 달에 평균적으로 70만 원 내외. 이야기하셨는데 그 70만 원의 구성이 어떻게 해요? 예, 일반적으로 수가, 우리가 수가라고 하는데 예, 그 보험료 수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수가의 20% 정도 되는 부분, 식사 재료비, 예, 그거는 이제 비급여거든요. 예, 식사 재료비, 예, 그다음에 상급 방 이제 이용했을 때, 우리가면은 일반적으로 요양원에는 4인실이 기본 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4인실. 예, 4인실이.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1인실이나 2인실을 이용할 때는 예, 그 방실 차액이 생깁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했을 경우는 금액이 이제 달라질 수 있죠.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70만 원 내외는 그 수가 플러스 식사 재료비, 그다음에 간식비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그런 비용은 정말 일반적인 비용이고 앞선 회에서 이제 편찮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의사가 또 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예,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건강보험을 이용할 때 병원에 가면은 예, 네. 초진하고 재진 때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저 요양원에는 전체 수가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 금액이 초진 때는 약 3,200원, 그다음에 이제 재진 때에는 약 2,300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 달에 2번 내가 진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예, 뭐 한 4,500원에서 많게는 한 6,500원 정도 예,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시설에서 촉탁 의사가 방문하는 거 이외에 그냥 밖에서 병원에 가는 비용이랑 별반 다를 바는 없네요. 교통비도 안 들고 또 가만히 앉아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예. 그 이 의료비는 아까 말씀하신 70만 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렇죠.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예. 식사비는 들어가 있고. 예, 들어가 있고요. 제가 70만 원 이야기한 부분은 방실 차액에 대해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방실 차이를 두면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나죠. 왜 그러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하루에 3,000원 정도만 돼 있지만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운영하는 곳 같은 경우는 차액이 몇만 원씩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것을 금액에 포함시키긴 그렇고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식사 재료비, 그다음에 수가 20% 범인, 뭐 8%에서 20%까지니까 건강보험료 부담하는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네.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거고 시설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시설은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객관적으로 볼 때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오. 예. 그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에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예. 시설의 전반적인 어떤 인력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 다닐 때 90점 이상이면은 A를 주지 않습니까? 네. 동일합니다. 예, 요양원도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A, 그다음에 80점 이상은 B 이런 식으로 A부터 그다음에 약제 점수까지도 이렇게 부여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평가 지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평가 지표를 어디서 하는 거고? 예, 처음 이제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요, 네. 그 장기요양센터에서 지역에 있는 시설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거기에 A 순서대로, A의 가나다 순으로, B의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그런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그러지 않고 또 본인이 직접 장기요양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장기요양 시설 찾기라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그 A부터 또 쭉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시설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평가 요거는 기관이 노인 장기요양센터에서 그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있어요. 네. 그 항목을 맞춰 가지고 통상 3명이 정도 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직접 네. 방문을 받습니다. 해서. 이제 좋은 요양 시설을 골랐으면 이제 들어가야 할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입소를 해야 할까요? 통상? 내가 그냥 몸이 어디 아프다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상태로만 해도 이분은 건강이 요양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이제 자료가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1, 2등급 정도 받았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족이 모실 수만 있다고 하면 계속 그래도 뭐 집에 이제 요양보호사를 불러서 제가 급여를 받는다든지 하다가도 이제 가족들이 빈병에 혀제 없다는 데도 이야기도 있고 또 가족이 오히려 이제 지쳐가지고 병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예,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설에 의뢰를 해서 좀 어르신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 네. 또 가족들도 좀 그런 어떤 돌봄으로 부담을 인해서 좀 덜고. 조금은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네.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등급이 조금 위험하다, 좀 안 좋게 나오면은 언제든지 시설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이 치매가 심하다든지 또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예. 몸이 불편하다든지 할 때는 일단은 내가 시설을 지금 꼭 이용하지 않더라도 네. 등급을 먼저 받아두시면은 필요할 언제든지 때 하는데 언제든지. 왜 그러냐면은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 하고 난 다음에 등급 신청을 하면은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몸이 불편할 때 미리 받아뒀다가 또 언제든지 언제든지 이용할 수 들어갈 있는 수 준비를 있고. 해두는 것이 아. 좋죠. 저는 알겠습니다. 가족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같이.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전문적 케어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요양보호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양보호사분들 어떤 분들이십니까? 무슨 자격이 필요한가요? 이 장기 요양보험에서 요양보호사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분들이라고 저는 손을 꼽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늘 24시간 가까이 하면서 그분들의 가족을 대신해서 그 케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분들의 어떤 그런 수고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의 중요한 인력이다 생각이 들고 이분들은 이제 전문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고시를 거쳐가지고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또 직접적으로 또 케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저희가 시설 급여를 주제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급여라는 단어 안에 급여를 받는 분에 대한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시설에 이용을 하고 싶은데 급여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등급이 못 들어서 등외자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아무래도 건강이 이제 장기 요양 밖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점수가. 그 중에도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외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등외자들을 위해서 네. 프로그램을 국가가 직접 보건소나 국가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받기도 하고, 네. 그래도 내가 시설에 들어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건강한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양로시설이 있거든요. 이 양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또는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40여만 원 정도만 내면 갈 수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네. 입소를 하게 되면 모든 그 의식조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요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아닌데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제 유료시설이 있어요. 네. 유료시설이 있는데, 이 유료시설은 시설의 어떤 규모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제공하는 음식의 종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네. 딱 얼마다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족들이 그 시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들어보고 가장 합당한 곳을 찾아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런 어떤 등급을 못 받더라도 갈 수 있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저희가 여기서 다 들어보기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급여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네. 요양원 그러면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드린다 그러면 뭔가 불효를 저지른 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랬는데, 그쵸, 오늘 예.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네, 마음이 좀 마음이 놓이네요. 좀 놓이는 느낌. 예, 맞습니다. 인력들이 요양원에 교육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거쳐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에서 혼자 적적하게 지내거나 또는 가족들이 네. 뭐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요양원에는 다양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요양원에는 모든 식단도 영양사들에 의해서 네. 모든 칼로리까지 계산해서 음식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양 보충하는데 균형지게 영양 섭취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그곳에 먹고 남은 음식들은 전부 다 잔반 처리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집에서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밥 3끼 다 못 얻어 먹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뭐 그냥 또 간단하게 해결하고 하고, 그렇지만은 요양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3끼가 새로운 반찬, 그다음에 설문을 받아가지고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지 이런 것까지 받아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요양원입니다.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모실 그런 경우, 제가 볼 때는 근처에 요양원에 입소해서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들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쩌면 알겠습니다. 요양시설이란 곳이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시설 급여에 대해서 총 정리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세 톡톡.